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 유영단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750만원이 감소한 1억 8,842만 5천원으로 기타 사업 수입 1,400만원, 공금 예금 이자 수입 50만원, 그 외 수입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액 47억 6,788만 8천원보다 9.57%가 감액된 43억 1,152만 6천원입니다. 307쪽부터 310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8,459만 8천원, 시설관리사업 7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뿌리공원 관리사업 5,288만 2천원, 교육문화행사 사업 632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사업 3억 5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추경예산안은 완료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조직 개편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단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10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은 객실 및 식당 이용료 수입 등이 반영된 1,7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57%인 4억 5,636만원 감액된 43억 1,153만원으로 일반 수용비와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소장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20페이지 총괄해서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요.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많이 감액되셨어요. 네. 예, 그리고 보니까 퇴사도 하셨고 뿌리축제 때 인원을 모집도 안 하신 상황이셨더라고요. 예, 그럼 뿌리축제 때는 인원 모집을 안 하셔도 됐던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 매점 수입이 좀 감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집을 안 하고 좀 어렵지만 그분 갖고 있는 직원들 기간제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했던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러시면서도 어려우신 분은 없으셨어요? 그래도 축제 기간 동안은 매출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예. 손님은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동안 이제 직원들이 또 협조해 주셔서 같이 도와주셔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네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휴양 객실이라든지 식당 이용객이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퇴사를 하셨어요. 퇴사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던 거예요? 객실 퇴사는 4월 달에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8월 달에 있었는데 모집하는 과정에서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빈 공간이 있어서 아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좀 절약된 것 같습니다. 그럼 네. 퇴사하신 분이 4월하고 8월하고 두 번씩 퇴사하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 분이 입사하셨다가 퇴사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월 달에는 2명이 퇴사하고 1명을 채용했고요. 예. 8월 달에는 1명이 퇴사하셨습니다. 네. 그럼 인원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고 힘든 상황이신데 관리하는데 어려운 부분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식당이라든지 객실이라든지 관리하는데 지금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진 않으세요? 특별히 말씀하시는 건 없었고요. 네네. 네. 앞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네네. 또 채용을 통해서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인원은 다 모집을 하신 거예요? 아직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내년에도 좀 증가는 계속 객실객은 늘어야 하는 상황인데 기간제를 늘리는 건 아니고요. 예. 그 객실 이용객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용객이 그렇지, 늘어났는데 이용객이 조금 늘었는데 예, 일하시는 일은- 분들이 적으니까 예, 이제 예. 상대적으로 불편하거나 힘드신 부분이 있을까봐 이제 예, 걱정되는 예. 부분이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잘 이해를 했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말은 없지만 더 세심히 살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퇴사율이 이렇게 많은 거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일에 대한 이제 좀 과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또 기간제라는 그 현 상황 속에서 말하시기가 어려움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리 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소장님께서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또 말씀대로 계속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하셨듯이 재방문율을 높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셔야 기존에 묵묵하게 하셨던 분들도 이 상황에서도 힘드시지만 다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타 사업만 보더라도 조금 증감률이, 감소율이 뭐 매점 수익은 카페로 이제 이동하는 좀 분들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매점 수익이 준 거에 비해서는 카페 수익은 별로 크게 늘진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면 10에서 한 70%까지 크게 좀 감소를 한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에도 퇴사를 하셨고 8월도 그렇고 이런 추계로 볼 때는 1회나 2회 추경 때도 좀 변동을 하셔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3회 때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수입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입이든 지출이든 전반적으로요.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없던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 축제 때나 이런 기간에도 수익이 많이 늘어날 걸 예상했었는데 안 됐었고요. 그래서 네. 계속 3년간 추이를 계속 보면서
예, 이번에 그런 정리하는 상황이 상황이 된 있지만, 겁니다. 꼭 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좀 기간제라든지 이런 상황들은 좀 흐름을 보시면 조금씩 조절을 할 수 있었고, 지금 매점 수익도 예상은 못 하셨다고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행감 때 보니까 전반적인 월 그 수입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낮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1, 2회 때 좀 추경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 다른 데다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을 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예,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미리 감을 하고 그만큼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조금 더 정확하게 추계하실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좀 당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로 의원입니다. 네. 소장님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의원님께서 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호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전체 예산이 47억 6,700 아닙니까? 근데 감액이 4억 5,600이면은 거진 한 10% 감액이 됐거든요. 네네. 이게 예산 추계, 애당초 예산 추계를 할 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기도 일단은 사업부서 아니겠어요? 사업부서는 추경 1차, 2차, 3차 정리 추경 때 이게 조금 예산이 늘어나는 게 기본인데 네. 유일하게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만 10% 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사유료 수입이 좀 줄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감액된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서 이 지금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방문객도 늘어나고 객실 이용료도 늘어나고 식당도 수입도 자꾸 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출에서 이렇게 10%씩 줄어들었다는 거죠. 애당초부터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추계를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3%, 17%, 또 뭐 23%,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23%씩 자원봉사에 많이 안 썼네요. 그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효체험관 쪽에 이용자들이 있을 네, 경우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네. 부르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청소 용역비 같은 것도 8% 이상 청소 용역비는 남았고, 계약에 따른 네. 잔액입니다. 네. 그리고 뿌리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도 14% 3,200만 원 정도를 남겼고 또 박물관 관리 기간제 근로자도 17%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뿌리 효문화 관리 사업소는 예산 전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잘못한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게 원래 인건비 같은 거는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아까 박물관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박물관 기간제 같은 경우는 좋은 자리가 있어서 떠나면서 네. 그 사이에 이제 모집 공고하고는 상황에서 이제 빈 경우가 있어서 이게 기간제가 잠깐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니 예. 그러면 소장님 물론 이제 소장님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지난 조직 개편 때문에 이제 책임을 맡게 됐지만은 그 전에야 물론 뭐 원장님이 총 관리를 했지만은 이게 이 기간제 근로자들 이직률이 자꾸 이렇게 높은 거는 근무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근무 여건이 좋다고 하면은 더 근무를 하려고 하지 왜 자꾸 이직률이 높겠어요? 뭔가 대우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박물관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이 있어서 이직한 경우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한 번 더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알아보도록 안 되고,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저기 관리 사무소로 바뀌기 전에도 거기서 근무를 하셨죠? 뿌리공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파악 못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뿌리공원 기간제 근로자도 예산도 여기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파악을 못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근무를 계속 하셔놓고서 아직 그런 걸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예산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10%씩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을 남겼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 2025년도 예산서를 지금 보니까 올라오기 전에 봤는데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2024년도는 1억 9,757만 3천 원, 2025년도 내년도 예산은 2억 600만 원 넘어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활임금이 일단 늘어나서 똑같은 인원을 그러면 채용하더라도 늘어나는 겁니다. 네. 올해도 이렇게 많이 남겼으면 거기에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그러면 또 이만큼 또 10% 정도 예산을 남길 거 아니겠어요? 집행을 하고도. 예, 올해처럼 정리 추경 때가 아니고 네. 1, 2회 추경 때 그 판단이 가능하다면 미리미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만약에 나오면은 늦어도 2차 추경까지는 편성을 끝내야지 또 다른 데 또 필요한 데 또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알겠습니다. 곳에서? 네.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서 10%씩 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10%씩이나 감액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렇게 자꾸 자리가 나는 거는 뭔가 대우가 열악하다거나 문제가 있어서 또 자꾸 이직률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이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가 나오면 가고 하는 것도 기본이겠지만, 그래도 지금 안 그래도 일자리들이 부족해서 기간제 근로자라도 하려고 공고내면 몇 사람씩 공모를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률이 있죠. 그냥 네, 네. 미달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미달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도 대우가 좋은 왜 이직이 되겠어요? 이직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대우가 문제가 있는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출퇴근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출퇴근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지 좀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분들 대우를 좀 제대로 해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성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우선 그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 네. 객실 이용료는 16%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는 44.4%가 증액이 됐고요. 네, 네. 그다음에 식당 이용료도 17.2%가 증액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스낵 카페 수입도 12.3%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공원, 그러니까 효문화 마을 관리 사업소에서 그 운영하는 어떤 수입 발생되는 시설들이 전부 다 그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죠? 매점이 좀 그런데 줄고요. 이제 매점은 예. 전체 예산 33%가 감액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업들이 전부 다 늘었는데 한 곳만 유독 30% 이상 그 매출이 하락됐다 그러면은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갑자기 줄어든 건 아니고요. 3년간 계속 추이를 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좀 줄어들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하고 폭우가 있어서 관람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도 보면 낮에 사람들이 없고 그래가지고 매점 수입이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 프리 축제 때도 기대를 했었는데 작년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간 추이를 반영해서 6천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결산 때도 계속 지적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3년간 추이를 봐서 예산 편성하실 때도 편성하시지 않았나요? 본예산 때는 감액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네. 이렇게 감액을 한 상태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 수입 활성화, 매점 판매 수입을 늘리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간제를 좀 줄여가면서 성수기 때도 3명이었던 거를 이제 2명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좀 줄여가지고 저녁 때 판매량이 그러니까 많지 않은데도 이제 근무했던 걸 줄였고요. 그다음에 11월 25일자로 커피 가격을
2,000원, 2,500원으로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맞게 그 커피값을 올렸기 때문에 좀 더 매점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마련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일부 된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11쪽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보시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그 증감 사유를 보면은 중구 체육회 강사 활용해가지고 수당을 미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 미지급한 게 금년만 이런 건가요? 네, 지금 웰빙 댄스하고 요가 강사를 중국 체육회에서 그 지원해 주셔서 그 건에 대한 감액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게 전년도에는 이런 일이 예, 없었고요. 요가 강사가 올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 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현재는 일단은 이대로 올 것 같고요. 혹시나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때문에 네. 일단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요. 혹시 이제 감액이 되게 된다면 일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시면서 그 중구 생활체육회랑은 사전 협의는 없으셨나요? 지금 아직 오신 지 1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이분이요. 그래서 아직 그때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네. 그거를 확인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청사관리, 청소 용역비 세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입찰하는 시점이 어떻게 되죠? 제가 자료에 갖고 있는 건 없었고요. 12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년 네. 12월에 네, 용역 계약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금액 결제는 월 단위로 하시나요?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지출은 월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처음에 예산을 8,600을 세웠다가 그럼 낙찰 금액이 얼마였죠? 7,867만 원이었습니다. 예. 낙찰 금액이. 네, 네. 예, 그러면 한 7, 800 정도 금액 예, 차이가 740만 원 나네요. 정도 예, 차이 그래서 이제 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를 굳이 그 최종 3차 추경 때까지 보관하고 계신 이유가 뭐죠? 정리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3회 추경에 정리한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혹시 이게 특별히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한다면 1, 2회 추경 때 정리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 이제 뭐 그 용역해도 낙찰 차익이 생겨도 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혹시 모를 상황을 그렇죠. 예, 대비해서 예.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아니고 미리 그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도 되는 건지 네. 어떤 게 맞는 거죠? 그 어떤 뭐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따로 지침이?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거든요. 1년치 전체를 계약한 거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다 한다면 1회당 2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시 여쭙고 싶은 건 어떤 그 예산 운영 지침이라든가 방침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 낙찰 차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예. 예,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 미리미리 예.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차익금 중에 최소한의 어떤 그 비상시를 대비한 그 예산 빼놓고는 네네.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에 빨리 좀 반납을 해서 그 회기년도 내에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자금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뿌리공원에 보면은 행정사무경비, 그러니까 시간 외 수당의 어떤 급량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출장 여비도 매년 보면은 결산 때 보면은 반납하는 금액들이 작지가 않거든요. 네. 그거 이번 3차 추경에 반영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이번 조직 개편 되면서 아마 그 감액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체한 이후에
효문학과하고 뿌리공학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상에서 안 돼서 뿌리공학과는 건드리지 못하고 효문학과에서만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전에 이제 효문화 마을 관리 사업소 보면은 금량비라든가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2차 추경 정도면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 거라는 게 추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금년에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못했을 뿐이고요. 내년도에는 그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1, 2회 추경 때는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문화연수 일반 수용비 좀 볼게요. 설명자료 17페이지. 예. 지금 1,200만 원을 감액을 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대상은 타 지역 및 대전시 공무원 등이 이제 기수별 20명 내외로 와서 문화 연수를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연수를 가면은 우리 예산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연수비가 이렇게 또 우리 또 여기 예산에서 들어갑니까 이게? 아, 구비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연수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은 세입이 따로 있고요. 이건 세출 예산에 대한 겁니다. 그거에 따른. 세입 예산이 이제 예. 들어와서 네, 그걸 네, 수입 예산을 다시 세출로 네, 지금- 지출하는 내용들을 세출에 담은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뻔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이해가 갔고, 지금 보문산, 대흥동 이런 등을 사업 장소를 정했는데, 뭐 뿌리공원은 그렇다고 치고 효문화마을, 보문산 가서 보문산, 대흥동 이런 데를 어떻게 방문을 합니까? 예, 제가 직접 안내하진 않았고요. 운영 마케팅 팀장이 안내를 하는데요. 무수 치유의 숲이나 아니면 태미오레 정도 이렇게 다녀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6회를 잡았다가 3회만 한 거예요? 네, 지금 신청자가 지금 그 예상보단 적어서 그 상반기에 한 번, 그다음에 하반기에 2번 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엔 2번 했습니다. 네. 몇 명 정도 와요? 상반기에 14명, 그다음 하반기엔 11명, 12명 이렇게 왔습니다. 주로 어디서 옵니까? 대전시에서 와요? 아, 대전시가 아니고 전국에서 모집하면 대전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대전시에서는 올 리는 없죠. 네. 전국서 오면은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 지금 제가 명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일단 알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보고 또 전전년도 예산을 보고 그 예산을 해서 이제 예산 부서에 올리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네네. 그럼 예산 부서에서 감액을 할 것인지 이제 판단을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매점 수입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계속 매점 수입이 떨어져요. 올해 정리추경에서 6천만 원을 이제 감액을 했는데 이제 카페 수입은 늘고 매점 수입은 줄고 그런 지금 추세죠. 네, 맞습니다. 추세가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추경에 아니 뭐 1차 추경도 그렇고 2차 추경도 그렇고 추경에서 정리할 게 아니고 본 예산에서 아예 예산을 좀
이렇게 감액된 부분을 정리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전에 3년간 반영을 못한 상태에서 예. 계속 감액을 했었는데요. 내년도 본 예산에는 감액한 상태로 매점 수입을 줄여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9억 3,014만 원이 증가된 1,219억 7,230만 원으로 일반 조정 교부금 29억 3,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8억 9,309만 원이 증가된 295억 6,750만 원으로 승소자액은 800만 원, 구보 발간비 1,078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9억 2,9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10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은 일반 조정 교부금으로 29억 3,0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0.4%인 68억 9,309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증액하고 구보 발간 비용 등 행정 운영 경비의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 계획이 없는 재해재난 예비비 과다 편성은 결산 시 반복적인 잉여금 발생으로 균형 재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1페이지하고 설명서 자료 6페이지 관련해서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장님 그 결산 검사 때 그 22년 생각보다 일반 조정 교부금이 좀 적게
이제 통보가 돼서 많이 힘드셨었잖아요. 네. 네네. 올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12월에 최종 통보가 됐나요? 지금 아직 통보는 안 왔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시에 이제 보통세가 추계가 되어서 시도 이제 세입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계된 거를 가지고 올해 정도의 저희가 교부율을 계산을 해서 보니까 금년이 저희가 약 850억 원이거든요. 네네. 내년에도 한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한 840억에서 850억 네네. 정도 예상하셨는데 그래도 예. 올해는 크게 변동은 없으셨네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순차적으로 추경하면서 올리시는 그런 네. 단계를 지금 밟고 가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일반 조정 교부금 840억으로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한 29억, 한 30억 정도 예, 증액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 예비비 증액의 큰 원인을 차지하지 않았나 네. 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비비에서 이제 예비비다 보니 지금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예비비에 지금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금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준 말씀이셨고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정리추경에 이제 29억 예산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면서 이제 의원님들 잘 아시는 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예비비를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은 저희가 이제 목요일부터 심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일반 조정료 교부금을 800억 원을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 예산에 720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추계를 해서 좀 증액 편성을 하였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어느 정도 이제 추계치가 나오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라든지 주민 수건 사업에 기묘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일반 조정 교부금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예측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 금액으로 또 사용해야 될 것들이 사업들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25년도 예산 편성 지침 변경 사항에도 보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급으로 남기는 형태를 지향한다고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챙겨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일반 조정용도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아무래도 예비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미흡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간중간 좀 챙겨주시면 좀 더 이렇게 예비비가 늘어가는 거를 좀 방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1년을 어떻게 보내셨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뭐 계속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사전 절차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되면 이제 저희가 올해도 이렇게 예비비가 사실 정리추경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한 300억 원을 잡았습니다. 이제 예비비 집행 내 잔액이 감안을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처럼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조금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도 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 통합재정기금을 계속 뭐 사용하기에 또 한계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추계해 주시고 늘 이제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지 못했고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다고는 하시지만 직원분들 공무원들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한두 번 겪어보신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에 대한 이유는 그쪽으로 나오는 상황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하실 때 충분히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계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보통 일반 통장 예기치 못하니까 일반 통장에 예탁을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금 통장에 이제 예탁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예비비는 어디 이제 저희가 이제 통장에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 이제 중구의 세원을 관리를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거기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 거고 저희 네네. 기획실에서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건 그러면 아닙니다. 아예 그냥 통장에 넣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자금을 이제 자금으로 해서 운영을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 놓고 계신 거네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탁도 가능하잖아요. 예,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남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돈을 재정 안정화 계정에 사실 예탁도 가능한데 네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재정 안정화 계정에 예탁을 한 후에 또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할 때 사실 일반회계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내년에 저희가 사업 예상을 했을 때 내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익여금을 저희가 이제 내년도 본 예산에 조금 더 계상을 한 사유입니다. 지금 이유는 말씀을 네. 해주시지만 본 의원은 또 한편으로는 의문이 되는 게 뭔가 좀 또 준비하시는 사업들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 계획을 하시다 보니 이 돈을 지금 남아놓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그래도 통합재정이나 이런 데에다가 예탁을 하시면 그만큼 기간 동안 또 이자 수익이 붙잖아요. 근데 그대로 그냥 묶여 있는 돈이다 보니 또 통합재정으로 가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들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시나 하는 또 이런 의문도 좀 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네. 한번 좀 더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지금은 수익이 저희는 필요한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묶여 있는 돈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좀 살펴주셔서 좀 세수 확충에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네, 질의를 네.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구청에서 입찰을 하잖아요. 네. 입찰을 했을 때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하죠. 네. 그러면 그 차액을 그 처리하는 어떤 규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획홍보실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구보 발간 네네. 예산이 이제 낙찰 차익이 발생한 부분을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보면 보통 이제 이 낙찰 차익 같은 경우에는 토목이라든지 건설 사업 네네네.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은 이제 낙찰 차익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하고는 지금 해당은 안 되는데 만약에 토목이나 건설 사업에 낙찰 차익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해당 사업과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낙찰 차익을 사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세출 기준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건설 토목 쪽 기준을 네. 그러면은 우리 그 행정자치 쪽에서도 다 적용을 시키는 건가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 낙찰 차익 저희도 이제 구보 발간 같은 경우에 이 낙찰 차익이 이제 저희 이제 구보 발간 사항이라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하고 같은 목적이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그걸 검토를 했을 거고 이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목이나 건설 쪽에서는 이제 그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낙찰 차익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자치 쪽에서도 이제 그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게 제가- 적용은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싶습니다. 지금 구보 발간 쪽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우리 구 재정의 그 전체적인 그런 예산이라든가 네. 편성 이런 거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하신 구보 발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낙찰 차익으로 1,000만 원이 발생을 해서 네네. 지금 3차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하셨는데 네. 낙찰을 한다 그러면 대개 이제 전년도 12월이나 늦어도 뭐 1월 정도에 하시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월별로 나눠서 이제 하고 그러면은 예산이 금년에는 구보 발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 나간다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추경이나 해가지고 상황을 봐서 빨리 정리를 네네. 하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아, 지금 네. 이게 뭐 뿌리
그러니까 효문화 사업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여러 건의 낙찰 차액을 쓰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연말에 지금 반영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을 하셔서 예. 토목이나 이런 쪽에 어쩔 수 없는 것들,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은 네네. 데는 그렇게 두더라도 지금 우리는 구복 발간하면서 뭐 비상사태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들은 해서 조금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다음 회계년도 내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쓸 수 있게끔 좀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는 낙찰차익이 발생을 했을 때 정리 추경 전에 좀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세출 관련 부서 운영 국내 여비 네. 저희가 22년도 결산 검사를 하면서 아마 의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를 드렸던 게 그 우리 행정사무 경비 그래갖고 그 경상적 경비 네. 중에 행정사무 경비에 대해서 시간 외 근무자들에 대한 어떤 급량비라든가 그 다음에 국내여비 출장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당시 답변이 뭐 행안부 평선 기준 때문에 뭐 인원수의 뭐 80% 해가지고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외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또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행안부에서도 그런 어떤 경상적인 경비를 얼마만큼 줄였느냐에 갖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2차 추경 때 보면은 그 반납가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2차 추경에 반영해서 많이 줄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년도 보면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전 부서가 1, 2차 추경에는 그것을 반영한 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3차 추경도 동행복지센터는 전부 다 했고, 근데 지금 구청 내 부서들은 반영 안 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좀 다시 좀 잘 좀 신경 써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급량비 관련해서 17개동 행정복지센터 그 평균 요번에 봤거든요. 반납하신 거 3차 추경에 반영한 비율을 보니까 17개동 평균 반납액이 지금 현재 그 3차 추경에 반영한 프로스테이지가 50.2%입니다. 원래 예산액 급량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50.2%를 반납을 하고 그러고도 꽤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본인이 판단할 때는 지금 정도 추세면은 남은 11월, 12월에 쓰고도 잔액이 또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하게 책정된 부분들이 많고요. 대신 국내 여비는 평균 24.7%로 어느 정도 맞춰서 지금 편성이 되는 것 같다 싶고요. 그리고 우리 청 내 사무실들 보니까는 거의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3차 추경에 급장비라 여비에 대한 반영이 없었는데 일부 반영한 부서를 보니까는 일단 우리 자치 행정국에 세 곳 반납한 거 급량비 보면은 18.2%입니다. 평균이. 그리고 여비 관련해 갖고는 5곳이 반납을 3차 추경 반영을 했는데 60%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게 확실히 차이가 나시죠? 네. 네. 예, 여비랑 급량비. 네, 네. 그러니까 복지센터는 급량비가 많이 반납이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관할 구청 내에 있는 쪽은 여비 쪽에 반납 비율이 높고요. 그러면은 예산 편성할 때 아예 이런 거를 매년 되풀이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 금년에 적재적소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만약에 급량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많다 그러면은 아예 좀 줄이고 대신 여비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준다든가 해서 좀 탄력성 있게 조절해서 된 예산 편성이 되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금년도 본 예산에서도 이렇게 편성이 됐다 그러면은 내년도
2차 추경 정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다 빨리 반영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부서별로 이제 여비를 네. 40%하고 6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인당 월 7일로 해서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부서별로 사업부서는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기준액의 60%, 그다음에 나머지는 40%로 해서 조금 차별화를 뒀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 사실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20%, 30, 40, 60%로 4개로 또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강제로 하라는 건 아니었고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여비 부분은 내년에는 조금 더 차별화를 둬서 저희 기획홍보실도 내년엔 20%를 편성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유수열 의원님 말씀하신 그 동해 금량비 관계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집행 여부를 잘 살펴봐서 정리 추경이 아니고 이제 부서 동과 잘 협의를 해서 그 전에라도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네. 지난 11월 29일 날 국회 예결에서는 정부안 현안 대비 4조 1천원을 한 4조 가량을 삭감했죠. 네네. 이 중에 예비비도 2조 4천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네네. 여기 지금 돼 있는 재해대책 네. 예비비도 한 1조 원 가량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중구는 예비비 세출에 대해서 재재난 목적 예비비죠. 네. 여기에 한 32.4%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국가에서는 재해대책 예비비를 대폭 삭감을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예비비를 증액을 시키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죠.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이정수 의원님께서 이제 정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마지막 정리 추경이다 보니까 일반 조정교부금도 약 29억 원 세입이 늘어났고 이제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이제 정리 추경이니까 이제 사업이 또 집행이 완료된 집행 잔액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세입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예비비는 일반 회계 예산의 1% 이내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불가피하게 이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약 69억 원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이 이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이제 별도로 편성 한도가 없어요? 편성 한도는 없는데 네. 이제 아까 오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도 이게 편성 한도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막 늘리지 말고 이렇게 늘렸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추경 때 잔액이 발생하면 순세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많이 이렇게 계상을 하고 이러는 건 좀 지양을 해라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서도 이제 그런 기준은 내려보내긴 했습니다. 예. 근데 현재는 한도액은 없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우리 국민들은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오면은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국가에서는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고 네. 거기에 재해대책 예비비를 특히 한 1조 원 가량 삭감을 했는데 대전 중구는 이 재난 목적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나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마 그렇겠죠? 네네. 네. 지금 우리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요. 네. 이해가 가는데 네. 지금 여기
본회의 추경의 심사 이 예산 심사를 오기 전에 아침에도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내년도 우리 중구에 재난 목적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저한테 문의도 하고 지금 국가에서는 이렇게 예비비를 대폭 삭감을 했는데 내년 여기 우리 중구도 예비비 재재난에 대한 예비비를 한번 보십시오. 삭감할 건 과감히 삭감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승소 사례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승소 사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승소 사례금의 목적은 이제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제 그 변호사 수임 사건의 승소 시에 60% 이상 그 승소가 되었을 때는 그 당초의 착수금의 그 비율을 곱해서 이제 승소 사례금을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그 예비비 세출 부분 보시죠. 예산 증액이 69억 2,900만 원 정도 되죠? 네, 네. 이 아까 이제 세입 쪽에서 보면은 일반 조정 교고금이 29억 3천만 원이에요. 그죠? 네, 예. 그 나머지는 어디서 발생한 거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이제 집행잔액 부분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40억 이상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예, 집행잔액이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 부분에서 집행잔액이요? 들어갔습니다. 예. 이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네. 169페이지 좀 한번 보시죠. (169페이지) 중간 정도에 세정과에 지방교부세 있죠. 네. 세정과 네. 부동산 교부세 30억. 네네. 30억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뺐어요? 아닙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동산 교부세가 예. 연말에 통보가 되죠. 네네. 산정액 통보를 24년 예산 같은 경우는 23년 12월 29일 날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30억을 1년 동안에 방치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요 부동산 교부세가 230억 원이 지금 확정은 됐는데 일단 이제 이거는 당초에 이제 뭐 이 금액이 예측은 됐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이게 또 당초에 그 교부됐던 그러니까 내시됐던 금액보다는 이제 적게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제 정부에서 또 이 확정이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희가 차이가 있어도 네. 30억 정도 이 돈을 1년 동안 반영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연말에 추경에다가 그리고 설명 자료에도 빠지고 이거는 아니 세정과에서 담아오겠죠. 네네 예. 예산 총괄하는 부서인데 기획실에서 네. 이 예비비 설명 자료에다가 69억에 어떤 재원으로 돼 있는지 정도는 설명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 부분을 이 세입 추계할 때 지난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었어요. 네. 정부에서 물론 이게 29일 날 230억을 통보를 했겠지만 네. 근데 이 금액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전년도 거를 감안해서 이 추계를 해서 주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2023년도에는 당초에 이제 사실 이 뭐 290억 정도가 이제 계상이 됐었는데 이제 내려온 게 사실 교부된 게 이제 254억이었거든요. 이제 전년도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내시는 230억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자금이 사실 내려와야 되는데 자금이 교부된 게 한 67억 정도가 자금이 교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자금이 교부가 물론은 다 되겠지만 자금 교부가 이렇게 너무나 적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을 본다고 해도 이게 지난해 대비 230억이면은 한 30% 정도 감액에서 이 통보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중간에 그 변동수가 세수가 줄면서 그 금액이 네. 줄었어요. 산정액보다. 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 전해보다 30% 정도 감액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했단 말이죠. 네. 그걸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시장의 말씀을 들어도 이 30억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내년에는 어떻게 세웠어요? 25년도 거는. 내년에도 이제 부동산 교부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걸로 예측이 돼서 금년하고 똑같이 200억을 편성을 하긴 했는데 저희도 이제 뭐 얼마 통보될지는 아직 모르죠. 그 연말이 돼야 됩니다. 29일이니까. 네, 네. 근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는 1추나 2추에 분명히 해서 사업비를 네.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서 예비비로 넘어가고 예비비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걸로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쓰고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동산 교부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그 동향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적립 추경이 아니고 그 전에라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유수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찰 차액 반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네. 올 6월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이 정부 부처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이 낙찰 차액에 대해서 방치시켜 놓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희들도 지난년도 보면은 이 낙찰 차액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용도로 좀 사용한 사례도 있었어요. 본연이 확인하기를. 그 제6조에다가 그 낙찰 차액에 대한 관리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2020년에 원래 개정이 되면서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빠뜨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지적이 되면서 올 6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 훈령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게 사업 변경이나 이런 데는 절대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그 홍보실에서 그 공지를 해주시고 그 앞서 우리 유수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준에 맞게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발언한 예비비 세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편성에 예산에 한도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아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예비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네. 방금 본 의원이 질의 내용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국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목적 예비비를 1조 원가량 드는 것을 예비비를 삭감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는 예비비를 삭감하는 행포를 보이는데 네. 우리 중구에서는 오히려 재재난 목적 예비비를 69억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시죠, 그거 내용을. 네. 그러니까 아마 문의가 올지 몰라요. 네. 예?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종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